우리나라 삼국지. 제85부 주필산 전투. 연개소문의 지시를 받고 신성의 군사를 차출하여 요동성으로 내려오던 고돌발은 요동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백암성으로 진로를 바꾸었다. 고돌발이 성 안으로 들어서자 백암성 성주 손대음이 나와 맞이했다. 손대음은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의 후예로 영유태왕의 총신이었다. 하지만 연개소문이 영유태왕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자 하루아침에 목숨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다행히 연개소문이 관용을 베풀어 무사할 수 있었지만 결국 중앙의 요직에서 좌천되어 변방인 백암성의 성주로 임명됐다. 시리에 빠진 손대음은 어쩔 수 없이 백암성의 성주로 부임하기는 했지만 정사를 돌볼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매일같이 잔치를 베풀어 술을 마시고 검은고나 타며 세월을 보냈다. 이전에 손대음의 검은고 연주는 당대 제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었다. 하지만 백암성에서의 연주는 백성들을 비탄과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당군의 침입에 대비해 성의 방비를 강화하란 연개소문의 훈령이 내려오자 손대음은 주변의 눈을 의식하여 마지못해 성 내외곽을 정비했다. 그러나 굳이 목숨을 걸고 나라에 충성하겠다는 각오는 애초부터 없었다. 결국 당군이 계모성과 요동성을 함락시키자 손대음은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다. 어차피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마당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이유가 없었다. 차라리 당군에 항복하여 일신만이라도 보존하는 것이 현명했다. 손대음은 결심을 굳히고 은밀히 당군 진영에 사람을 보내 항복의 뜻을 밝혔다. 당태종은 손대음의 전가를 받고 크게 기뻐하며 군대를 이끌고 백암성으로 나갔다. 그런데 고돌발이 먼저 휘하 군대를 이끌고 백암성에 들어온 것이었다. 손대음은 고돌발의 정직한 성품을 잘 아는지라 차마 항복하자는 말을 꺼낼 수 없었다. 고돌발은 손대음으로부터 지휘권을 넘겨받아 당군의 공격을 막기 위한 준비를 했다. 손대음이 성루에 올라 바라보니 저 멀리 당군이 새까맣게 몰려오고 있었다. 손대음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했다. 그는 종자를 보내 고돌발을 청했다. 고돌발이 도착하자 손대음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장군, 당주 이세민이 이끄는 당나라 군사는 그 수요가 많고 기세가 대단하오. 오죽하면 난공불락이라 일컬어지는 요동성이 함락되었겠소. 우리의 조그만 성으로 당군에 대적할 수 있겠소? 고돌발은 칼자루에 손이 가며 누나를 부라렸다. 항복이라도 하자는 말씀이시오? 고돌발이 험상궂게 나오자 손대음은 움찔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장군께 무슨 방책이라도 있나 듣자는 거였소. 그제야 고돌발은 찡그렸던 양미간을 다소 풀었다. 고돌발은 낮은 어조로 힘을 주어 말했다. 이곳 백암성은 평지성인 요동성과는 다르오. 높고 험한 산 위에 있어 군사 1000명만 있어도 충분히 지킬 수 있어. 100만 대군이 몰려온다 해도 백암성은 끄떡도 없을 것이오.
손대음이 말을 받았다. 글쎄, 나도 그리 생각하지만 적들의 기세가 워낙 거세니 걱정이요. 고돌발이 단호히 말했다. 백암성에는 충분한 식량과 무기가 있고 성의 모든 군민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런데 무슨 걱정이 그리 많은 게요? 손대음은 더는 할 말이 없어 조용히 자리를 떴다. 선봉부대의 뒤를 따라 백암성 아래에 도착한 당태종은 성벽을 올려다보고 놀랐다. 성벽이 가파른 산중턱을 둘러싸며 쌓였는데 동남으로는 태자하와 맞물려 있고 그 위에 다른 방면은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있었다. 성은 둘레가 약 5리 정도 되는데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서쪽밖에 없었다. 천엄의 요새라 함은 백암성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았다. 당태종은 백암성주의 사자로부터 항복하겠다는 뜻을 전해 듣기는 했지만 고지고대로 믿기지 않았다. 그는 이세적을 성의 서남쪽으로 보내 항복을 종용하게 했다. 이세종은 서남쪽 성벽 가까이에 접근해서 외쳤다. 대군이 왔으니 어서 항복하여라. 성벽 위에서 이를 들은 고돌발은 가소롭다는 듯이 코숨을 쳤다. 말만 하면 저절로 성문이 열린다더냐? 정녕 이 성을 원한다면은 당주 이 세민의 목을 가져오너라. 그럼 내 한번 생각해 보마. 이세종은 고돌발의 야유를 듣고 분노를 터뜨렸다. 감히 우리 폐하를 능멸하다니. 내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지만 이세적에게 돌아온 대답은 화살세례뿐이었다. 이세적이 보낸 전령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당태종은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했다. 당태종은 당장 이세적에게 총공격을 명했다. 당군이 쳐들어오자 성벽 위에 고구려 군사들은 쇠뇌를 당기고 바위를 굴렸다. 당군들은 삽시간에 화살에 맞고 바위에 깔려 무수히 죽어나갔다. 공격이 여의치 않자 당태종은 북을 울려 군사를 물렸다. 영체로 돌아온 당태종은 이세적과 상의했다. 그러나 별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다. 백암성은 천엄의 요새였기 때문에 100만 대군이 있다한들 별무소용이었다. 두 사람이 한참 동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을 때였다. 시위장이 들어오더니 백암성주 손대음이 보낸 밀사가 당도했다고 알렸다. 당태종의 얼굴에 특이의 미소가 떠올랐다. 밀사는 급히 들어오더니 손대음의 말을 전했다. 당태종은 짐짓 노기를 띠며 사자를 꾸짖었다. 아직도 짐을 농락하려 하느냐? 내 당장 백암성을 쳐서 살아있는 것들의 씨를 말리리라. 사자가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했다.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겠사옵니까? 그저 우매한 장수들 몇이 반대하여 일이 틀어진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그들을 설득하여 성문을 열겠사옵니다. 당태종은 그제야 인상을 펴며 일렀다. 백암성 정도 무너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하지만 싸우게 되면 피차 희생이 따를 것이기에 쉽게 공격을 미용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마침 백암성주가 항복을 하겠다니 짐은 기꺼이 그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높이 사서 현재의 지위를 유지시키고 백성들의 안위도 보장하겠다. 손대음이 보낸 사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공손히 업을 하고 다시 성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당태종은 이세적과 함께 서남쪽 성벽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이때 성 위에 있는 고돌발이 당태종을 발견하고 외쳤다.
저놈이 당주의 세민이다! 저놈을 향해 화살을 쏘아라! 이에 수백 대의 화살이 당태종에게 날아들었다. 그는 황망히 뒤로 물러나서 총진격의 명을 내린다. 당군이 일제히 성벽을 향해 달려들었다. 성벽 위에서는 바위들과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졌다. 당군 역시 성으로 화살을 쏘았다. 성벽 위에 있던 고구려 군사들 중에서도 화살에 맞아 죽는 자가 생겼다. 치열한 공방전은 저녁때까지 계속됐다. 당태종은 날이 어두워지자 군사를 물리고 영체로 돌아갔다. 당태종은 항복한다는 백암성주의 말을 믿고 백암성 앞에 나갔다가 화살 세례만 받았기에 막사에 돌아와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렸다. 분을 사귀고 있자니 시종이 들어와 백암성에서 또다시 사자가 왔다고 알렸다. 당태종은 못마땅한 얼굴로 사자를 불러들였다. 내놈들이 2번씩이나 지임을 속이고도 무사하기를 바라느냐? 사자는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했다. 고돌발이 워낙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오는 통에 성주께서도 어쩔 수 없으셨사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래도 꾀를 써야 할 것 같사옵니다. 저에게 당나라 깃발을 주십시오. 내일 당기를 성벽 위에 내걸겠사옵니다. 당태종은 손대음의 계책을 그럴듯하게 여겨 사자에게 당기 수십 개를 주어 보냈다. 사자가 떠나자 당태종은 당장 이세적을 불러 지시했다. 내일 백암성주가 성위에 당기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고구려군은 혼란에 빠질 테니 그때를 놓치지 말고 성을 함락시켜라. 이튿날 전투가 개시되고 시간이 흘러 정오가 됐을 즈음 백암성의 성벽 곳곳에 당기가 나부끼기 시작했다. 이에 성벽을 지키던 고구려 군사들은 당군이 성벽을 점령한 줄 알고 싸울 의욕을 잃었다. 고구려 군사들이 주춤하자 당나라 군사들은 이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성벽을 기어올라 고구려 군사들을 제압하고 서쪽 성문을 열었다. 이어 수만의 당군들이 열려진 성문으로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뛰어들었다. 이때 고돌발은 성벽을 돌며 군사들을 독려하고 있다가 서쪽 성벽 위에서 당나라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보았다. 순간 고돌발은 눈앞이 캄캄했다. 백암성이 이처럼 쉽게 함락되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아무래도 내부에 배신자가 있음이 분명했다. 그리 생각하고 나니 성주인 손대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연개소문이 손대음을 잘 감시하라고 했던 말도 함께 상기됐다. 고돌발은 그를 방치해뒀던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고돌발은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심한 끝에 당태종을 찾아 죽이기로 결심을 했다. 그러면 훼손된 자신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을 듯했다. 고돌발은 당군의 눈을 피해 줄사다를 이용해서 성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는 땅에 내려서자마자 지나가던 당장수를 베어 넘기고 말을 빼앗았다. 그리고 나서 성을 함락시켰다고 떠들고 있는 당군들 사이를 달리며 당태종을 찾았다. 당태종은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돌궐족 초장 계필하력이 눈에 들어왔다. 고돌발의 두 눈에서 불길이 일었다. 고구려를 배신하고 당나라에 붙은 돌궐놈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고돌발은 긴 칼을 비껴들고 계필하력에게 달려들었다. 워낙 험상궂게 뛰어왔기에 당군들은 놀라서 길을 비켜섰다. 고돌발은 드디어 계필하력 앞에 당도했다. 내 이놈! 벼락 같은 호통과 함께 고돌발의 칼이 계필하력이 타고 있는 말의 목을 내리쳤다. 말의 머리가 잘려나가더니 시뻘건 피가 용솟음 쳤다. 계필하력은 깜짝 놀라 쓰러지는 말 위에서 뛰어내렸다.
말의 목에서 분출된 피를 온몸에 뒤집어 쓴 고돌발은 몸을 날려 쓰러진 말을 밟더니 고함을 지르며 그대로 몸을 솟구쳐서 칼로 계필하리게 어깨를 내리쳤다. 계필하려는 몸을 피하다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옆구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고돌발도 그를 내리치면서 몸이 쏠려서 휘청거리며 넘어졌다. 그제야 비로소 주위에 있는 당군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고돌발을 포박했다. 고돌발은 당태종 앞으로 끌려나갔다. 당태종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싸운 고돌발의 의기를 높이 평가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고 풀어주게 했다. 그러나 고돌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고구려의 무인이다. 싸움에서 졌는데 무슨 면목으로 살기를 바라겠느냐? 그는 옆에 서 있던 당나라 군사의 칼을 빼앗아 스스로 목을 찔러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해서 난공불락의 백암성은 비겁한 자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아깝게 함락되고 말았다. 오골성에 지휘본부를 설치한 연개소문에게 마침내 요동성 함락의 비보가 전해졌다. 연개소문은 군사 도수금, 대로 고정희, 북부욕살 고연숙, 남부욕살 고혜진, 동부욕살인 누성달과 서부욕살인 오골성주, 중부욕살인 국내성주 등을 긴급히 불러들여 회의를 시작했다. 이때는 이미 전국 각지에서 소집된 군사 15만 명이 오골성에 도착해 있었다. 연개소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요동성이 함락되고 요동성주 임석항은 장렬히 전사했다 하오. 게다가 우리가 믿었던 천의 요새 백암성도 더러운 배신자 때문에 도적들 손에 넘어갔소이다. 진작 백암성주를 교체하지 못한 것은 나의 불찰이요. 이제 당주 이세민은 천산산막의 궁장령을 넘으려 할 것이요. 어찌 대처하는 것이 좋겠소? 대로부터 말씀해 보시구려. 대로 고정희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는 태양과 연개소문 모두 존경하는 백전노장으로 전략이 출중했다. 그래서 연개소문도 평상시 그에게 중요한 문제들을 상의하고는 했다. 궁장령은 군사 100명만 있으면 수십만의 적을 막아낼 수 있는 험준한 고개입니다. 우리는 진작부터 궁장령의 병력을 대폭 증강시키는 등 방비를 철저히 해두었습니다. 그러니 당군이 아무리 용맹하다 하더라도 결코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주는 어쩔 수 없이 안시성을 먼저 친 후에 편령을 넘으려 할 것입니다. 잠자코 있던 군사 도수금이 입을 열었다. 이세민은 불세출의 전략가입니다. 더군다나 장손무기와 같은 모사가 옆에서 보필하고 있습니다. 만일 안시성을 함락시킨다 해도 요동에는 신성과 건안성을 비롯해서 큰 성만 해도 10여 개가 남아있고 군사 역시 정병 20만을 헤아립니다. 뒤에다 이처럼 위험한 적을 두고 누구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결코 요하 언저리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미급한 고연수가 고정희를 쳐다보며 말했다. 저들의 다음 목표가 안시성이 분명하다면 한시라도 빨리 안시성을 구하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정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세민은 결국 궁장령을 넘지 못하고 군사를 돌려 안시성과 건안성을 함락시키려 할 것이요. 그때 우리가
그들을 요동에 몰아넣고 지구전을 펼치면 그들은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요. 지금이 벌써 5월 말이니 곧 장마철이 닥칠 것이요. 우리가 그때까지 시간을 끌면 저들은 식량 보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요. 이미 임유관부터 요하에 이르는 이천리 길은 우리 유격대와 거란족들이 점령하다시피 하지 않았소. 당군의 보급로는 완전히 차단되었어. 당군이 요동성을 함락시켜서 양곡 50만 석을 획득했다고는 하나 그 많은 당군들을 얼마나 먹일 수 있겠소? 식량 보급이 끊어지면 아무리 이세민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버텨낼 수 없을 것이오. 연개소문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좌중을 둘러보며 말했다. 고정희 장군의 말씀이 맞소. 당주 이세민을 우리가 파놓은 함정으로 몰아넣어야 하오. 북으로는 안시성, 남으로는 건안성, 동으로는 천산산맥, 그리고 서쪽으로는 시퍼런 요하가 흐르는 그 땅으로 이세민을 유인한 다음에 사방에서 포위를 해야 하오. 공장령으로 지원군을 보내 저들이 고개를 넘지 못하게 하면 이세민은 자연 안시성 주위를 맴돌 수밖에 없을 것이오. 저들을 안시성 근처에 묶어둔 채 지구전을 편다면 이세민도 어쩔 수 없이 퇴각하게 될 것이오. 이때를 노려 친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오. 연개소문은 군사 토수금을 바라보며 물었다. 비사성에 있는 장량의 해군은 어찌하고 있어? 토수금이 대답했다. 온사문 장군이 장량 휘하에 구유충이 거느린 1만 군사를 수장시켰으니 당의 해군은 더는 남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량에게 남은 선택은 선단을 이끌고 건안성으로 치고 올라가 당주 이세민과 합류하는 것입니다. 장량은 옹졸하고 꾀가 없는 위인이니 건안성을 친다 하더라도 별 성과는 없을 것입니다. 연개소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건안성 성주인 기동부는 을지문덕 대장군의 수제자인 만큼 학식이 깊고 지략도 풍부하다. 장량 정도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연개소문은 모든 작전을 일일이 꼼꼼하게 짚은 후에 마침내 명을 내렸다. 동부 욕살 누성달 장군은 말갈부 군사 3만을 이끌고 궁장령으로 가시오. 궁장령이 막히면 저들은 남하여 안시성을 치고 편령을 넘으려 할 것이오. 저들이 군사를 물리면 누성달 장군은 궁장령의 군사 일부를 남기고 곧바로 안시성으로 내려와 고정희 장군은 고연수, 고혜진 두 장군과 함께 편령을 넘어 안시성을 구원하시오. 연개소문은 시선을 돌려 토수금에게 명했다. 그대는 지금 당장 석성도로 가서 온사문 장군을 만나시오. 온사문 장군에게 평양도 행군 대총관 장량이 건안성을 치기 위해 움직이면 전함을 끌고 비사성 앞바다로 나가서 제해권을 장악하라 전하시오. 연개소문은 다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장수들을 찬찬히 둘러보며 당부했다. 우리의 과제는 당군을 천산산맥 이서에 묶어두고 진을 빼는 것이니 되도록이면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유격전술을 펴서 시간을 끌도록 하시오. 용맹만 믿고 함부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될 것이오. 연개소문의 얼굴에는 득의의 미소가 서려 있었다. 한편 백암성을 점령한 당태종은 궁장령을 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하루에도 몇 차례나 군사들을 올려보냈지만 워낙 고개가 험준한 데다가 고구려군의 방비가 삼엄해서 막대한 희생만 치르고 물러나야 했다. 당태종은 장수들과 함께 머리를 싸매고 궁장령을 점령할 방법을 궁리했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게 공방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며칠이 지나자 동부 역살 누성달이 이끄는 고구려 군사 3만이 궁장령에 당도했다. 이로 인해 궁장령의 방어태세는 더욱더 굳건해졌다.
이 소식을 들은 당태종은 궁장령을 넘으려던 생각을 접었다. 이제까지도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누성달의 군대까지 합세했으니 결과는 뻔했다. 결심을 굳힌 당태종은 부하 장수들에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군사를 돌려 요동성으로 내려간다. 이세적이 나서서 말렸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사옵니다. 이번에 궁장령을 넘지 못하면 언제 평양성으로 진격할 수 있을지 모르옵니다. 당태종은 불편한 심기를 애써 누르며 대답했다. 계속해서 궁장령을 공격해봤자 우리 군사들의 희생만 늘 것이다. 차라리 요동성으로 물러나 전열을 정비한 후에 안시성을 쳐서 함락시키고 편령을 넘는 것이 낫겠다. 이세적은 궁장령에서 요동성으로 군사를 돌리는 것이 왠지 떨떠름했다. 원정을 나온 군대라면 속전속결을 해야 하는데 요동성으로 되돌아간다면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당태종이 이미 마음을 굳혔으니 반대해봤자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당군은 요동성으로 물러갔다. 요동성으로 돌아온 당태종은 장수들을 모아놓고 앞으로의 작전을 의논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전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남쪽의 안시성과 건안성을 함락시킨 후에 편령이나 청성령을 넘어야 한다. 우선 안시성부터 치기로 하자. 이때 장손무기가 나섰다. 안시성을 치기에 앞서 신성을 손에 넣어야 하옵니다. 거구려는 신성을 보루로 삼아 북쪽에서 우리를 압박해오고 있사옵니다. 지난번 요동성 공략 시에 신성에서 구원군을 보내온 것만 보아도 예사로이 넘길 수 없사옵니다. 그러니 먼저 신성을 함락시킨 후에 안시성을 치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당태종은 잠시 고심을 하더니 입을 열었다. 승상의 생각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가 않구나. 신성을 점령하고 나서 안시성을 공략하려면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는가? 도종이 나서며 말했다. 소장에게 군사 5만을 주시옵소서. 지난날 신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던 저희 실책을 만회해 보이겠사옵니다. 도종이 결의에 차서 지원하자 당태종은 결단을 내렸다. 좋다. 그렇다면 도종은 군사를 이끌고 신성을 공략하라. 제임은 본대를 거느리고 안시성을 치겠다. 그리고 비사성에 있는 장량에게 전령을 보내 함선을 이끌고 건안성을 치라고 전하라. 안시성을 함락시킨 후에 곧바로 건안성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리하여 당군은 다시 고구려의 중추인 안시성, 신성, 건안성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심양 아래에 있는 해성시를 빠져나와 동남쪽으로 내려가면 강폭이 40-50m 정도 되는 강이 나오는데 바로 해성강이다. 이 강은 태자를 거쳐 요하로 흘러들어간다. 그 주변엔 높이 150에서 200m쯤 되는 산들이 여럿이 있고 그 산봉우리들의 능선을 따라 이어진 토성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안시성이다. 안시성은 동서로 2.5리, 남북으로 1리 정도 되며 둘레가 6리에도 못 미치는 작은 성으로 북으로는 해성강, 서쪽으로는 팔리하, 동남쪽으로는 대양하, 초하의 천연해자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해지에 위치했다. 성에는 4개의 문이 있는데 이 중 서문이 정문이다. 당태종은 안시성 북쪽 40리쯤 되는 지대가 높은 곳에 영체를 세웠다. 그리고 수하 장군들과 함께 나아가 안시성을 살펴보았다. 대감성보다는 덜하지만 산 위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 주위는 강으로 둘러싸여 공략이 쉽지 않을 듯했다. 이런 산성이라면
요동성 전투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포차를 비롯한 공성 무기들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었다. 당태종이 무거운 마음으로 진영으로 돌아오보니 장손 무기가 급히 달려와서 아뢰었다. 고구려의 지원군이 나타났사온데 그 규모가 참으 대단하옵니다. 당태종은 애써 침착한 태도로 수하 장수들과 함께 언덕 위로 올라갔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본 고구려군의 위용은 실로 장대했다. 5만 정도의 기병이 선두에 섰고 약 1만의 말갈군이 그 뒤를 이었다. 계속해서 10만쯤으로 추산되는 보병이 500승 정도 되어 보이는 전투형 수레와 함께 행진하고 있었다. 그 행렬은 무려 40여리에 걸쳐 이어졌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니 평양에서 파견한 정예병들인 것 같았다. 당태종은 고구려군의 기세에 눌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간신히 정신을 수습한 그는 서둘러 영체로 돌아왔다. 그는 막사에 들어서자마자 척후병의 보고를 받았다. 저들은 대로 고정이가 이끄는 정예군으로 말갈군을 포함해서 기병이 6만, 보병이 9만 남짓이옵니다. 고정이의 수하에는 북부 역살 고현수와 남부 역살 고혜진 등이 포진해 있다 하옵니다. 당태종이 옆에 있던 장손 무기에게 물었다. 고정이는 어떤 인물인가? 고정이는 수많은 전투를 경험한 백전노장으로 사례가 깊고 용병술이 뛰어나다고 하옵니다. 그러나 그는 조정에서 임명한 장군이고 수하 장수들은 각기 자기 휘하의 군사들을 이끌고 참전하였기에 실질적인 군사 장악력은 떨어지옵니다. 특히 역살인 고현수와 고혜진은 주장인 고정이를 능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인가? 고정이가 주장이라면 제 아무리 세력이 크다고 해도 수하로서 지시를 따라야 하지 않는가? 역살의 관등은 그리 높지 않으나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직접 군사를 관할하기 때문에 아무리 조정에서 임명한 수장이라도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옵니다. 타구나 고현수와 고혜진은 유서 깊은 귀척 집안 출신이므로 더욱 콧대가 높을 것이옵니다. 잠자코 듣고 있던 당태종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두 욕살은 어떤 성격인가? 첩보에 따르면 고현수는 용력은 대단하지만 성격이 급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라 하옵니다. 고혜진은 영리하기는 하지만 소심하고 우유부단하다고 하옵니다. 그렇다면 계책을 써서 그들을 유인하면 되겠구나. 그렇사옵니다.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면 쉽게 제압할 수 있사옵니다. 당태종은 비로소 활기를 띠며 말했다. 이대로 대치 상태가 오래가면 우리에게 불리하다. 그러니 저들이 지연작전을 펼치지 못하도록 유인하여 일거에 격파하여야 한다. 장손 무기도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다. 그렇다면 첫 전투에서는 일부러 져주어 저들을 기곤만장하도록 만들어야 하옵니다. 일단 적정을 살핀 후에 세부 계획을 세우도록 하자. 당태종은 수하들과 함께 고구려군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나갔다. 이때 고구려 지원군의 수장인 고정이는 선봉을 맡고 있는 북부 역살 고현수와 남부 역살 고혜진을 불러 주의를 줬다. 지금 도적들은 국력을 기울여 대군을 동원했다. 게다가 당주 이세민은
수주 양관과 달리 간계가 뛰어난 놈이다. 그러니 정면으로 대적하기보다는 적을 교란시키면서 보급로를 끊고 시위를 끌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당군은 식량이 떨어져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를 기다려 친다면 쉽게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 당군을 만나도 싸우는 신용만 하다가 피하도록 하라. 고현수가 못마땅한 얼굴로 말했다. 우리는 정병만 15만에 이르는 대군입니다. 오합지들 당나라 놈들쯤은 한 칼에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면 승부를 허락해 주십시오. 고혜진도 거들고 나섰다. 고현수 장군의 말이 맞습니다. 대망리지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신 이유는 당군을 격파하기 위함입니다. 도적들을 보고 피해 다니라니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고정이는 두 사람을 다독이다가 일침을 놨다. 혈기만 내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절대 당군과 맞붙어서는 안 된다. 이는 명령이니 반드시 명심하라. 고정이의 막살 나온 고현수는 고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종의 장군도 이제 늙었구려. 그까짓 오합지졸들을 무서워해서야 어찌 싸움에 이기기를 바라겠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요. 고혜진이 복잡한 얼굴로 말했다. 장군의 말씀이 옳소. 그렇지만 이번 원정의 지휘권자는 고정희 장군이니 그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소이다. 고현수는 고혜진의 미적지근한 태도에 더 이상 말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갔다. 당태종은 고구려군의 형세를 면밀히 살피고 나니 좋은 계책이 떠올랐다. 당태종은 당장 좌위대장군 아사나사이를 불렀다. 그는 돌궐족 출신으로 당태종에게 항복해서 당나라 장군이 됐고 부마이기도 했다. 당태종은 아사나사이에게 명령했다. 장군은 돌궐 출신 기병 1천을 이끌고 고현수의 부대를 공격하라. 싸우다가 패하는 척하면서 안시성 동남쪽으로 저들을 유인해야 한다. 그 다음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아사나사이는 즉시 1000명의 기병을 이끌고 고구려의 진영을 들이쳤다. 당군들이 쳐들어오자 고현수는 즉시 공수병들에게 명해서 활을 쏘아 당군의 진격을 막게 했다. 무턱대고 달려들던 당군들은 화살에 맞아 바닥에 나동거라졌다. 당군들이 무수한 사상자를 내고 달아나자 고현수는 군사들에게 추격을 명했다. 고현수의 군대가 한참 당군을 쫓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주위가 어두워서 당군이 더는 보이지 않았으므로 고현수는 안시성에서 동남쪽으로 10리쯤 떨어진 산기슭에 진을 쳤다. 날이 밝으면 안시성의 군사들과 협공을 펼칠 계획이었다. 이때 고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고정희 장군의 허락도 없이 이리 본진에서 멀리 떨어졌으니 추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오. 고현수가 크게 웃고 나서 말했다. 오늘 당군은 참패를 당했어. 그들은 우리 고구려 군사들의 용맹에 겁을 먹었을 것이오. 그러니 감히 우리를 공격하지는 못할 것이오. 설령 쳐들어온다 해도 고정의 장군이 이끄는 대군이 30리밖에 버티고 있으니 여차하면 구원하러 올 것이오. 쓸데없는 걱정 말고 술이나 한 잔 마시고 잠이나 잡시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안시성으로 가서 양만춘과 합류합시다. 고혜진은 고현수가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났다. 고구려 선봉부대가 첫 전투에서의 승리로 들떠있을 때 당태종의 막사에서는 숨가쁘게 작전 지시가 내려지고 있었다. 당태종은 이세적에게 명령했다. 장군은 보기병 1만 5천을 이끌고 고구려 선봉대가 있는 산 서쪽 고개에 진을 치고 있다가 신호와 동시에 산 밑으로 내달아 고구려군을 척살토록 하시오. 이어서 무진단에게 명령했다. 궁수병 10,000명을 줄 테니 고구려군의 후면 협곡에 매복하고 있다가 전투가 시작되면 나와서 공격하라. 당태종은 좌무이 대장군 왕군학을 따로 불러 산 아래 있는 강의 다리를 끊어 고구려군의 퇴로를 끊으라고 했다.
지시를 끝내고 나자 당태종은 기병을 이끌고 고구려 운 진영의 북쪽에 있는 산으로 올라갔다. 이때 장선무기는 당태종의 작전이 고연수의 선봉부대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매우 불안했다. 당태종이 기세를 올리며 군사를 이끌고 북쪽산으로 출병하자 그는 남은 장군들을 불러 모았다. 폐하께서는 고정희의 본진을 간과하고 계신 듯하오. 그러니 우리가 따로 준비를 해야겠어. 양옥래 장군은 군사 10만을 이끌고 동남쪽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고정희의 주력군이 고연수 부대를 구원하러 오면 맞아 싸우시오. 유흥기 장군은 나와 함께 기병 1만과 보병 10만을 거느리고 서남쪽에 진치고 있다가 상황을 보아서 적응하도록 합시다. 고정희의 군대는 그리 만만치가 않소. 이번 전투가 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요. 명을 받은 당장들은 각기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달려갔다. 한편 고연수가 안시성에서 동남쪽으로 10리쯤 떨어진 산기슭에 영체를 세웠다는 소식을 들은 고정희는 팔을 동동 굴렀다. 그는 당장 수하 장군들을 불러들였다. 두 욕살이 영체를 세운 곳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사지나 다름없다. 그대로 두면 우리 삼봉대가 몰살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날이 밝는 대로 삼봉대를 구하러 진격할 것이니 장군들은 출진을 준비하라. 고정희는 이어서 장군들 각자에게 작전을 지시한다. 오연수 장군의 선봉부대가 영체를 세운 곳 아래로는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다. 아마도 그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저들은 우리 본대가 선봉부대를 구원하러 오리라 예상하고 길목에 군사를 배치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기마병을 내세워 당군의 방어선을 뚫어야 한다. 온영진 장군은 철기병 1만과 경기병 3만을 이끌고 선봉으로 나아가 당군들을 격파하고 후속부대가 적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라. 후속부대가 진입한 후에는 적진 깊숙이 들어가지 말고 퇴로를 확보한 채 기다리라. 두성달 장군은 말갈기병 1만을 이끌고 온영진 장군 뒤를 따라가다가 온영진 장군이 당군과 싸우는 틈을 타서 고연수 부대가 진을 치고 있는 산기슭으로 나아가 그들을 구원하라. 계구 장군은 병차 500승을 휘몰아 벌판의 남쪽에 포진하고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당나라 진영을 향해 쇠뇌 공격을 퍼부어라. 나는 경기병 3천을 이끌고 벌판 언덕에서 주의를 하면서 형편을 살펴 행동을 취하겠다. 강산석 장군은 보병과 국노수 3만을 거느리고 구위에 서 있다가 상황을 보아서 적응하라. 병차는 본래 말을 잘 타지 못하는 병사들을 위하여 만든 것으로 전차라고도 불린다. 평지에서 대회전을 주로 하는 서국에서는 전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지만 산지가 많은 고구려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연개소문은 당군과의 전쟁에 대비해 비밀리에 병차를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고구려의 병차는 수레를 변형한 것으로 한 대에 3사람이 타는데 한 사람은 말을 몰고 2사람은 좌우에서 활과 쇠뇌를 쏘게 돼 있었다. 3사람과 활, 창, 칼 등의 병장기를 싣는 만큼 중량이 무거워 말 2필이 병차 한 대를 끌었다.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사병보다 뛰어난 공격력을 갖추었지만 육중한 수레의 특성상 기동력이 떨어지고 산지에서는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고정희의 지시를 받은 장군들은 각자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부하 장수를 불러놓고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날이 밝자 서둘러 군사들을 먹인 후에 온영진 장군을 필두로 위기에 처한 고구려 선봉대를 구하기 위해 출진했다.
산기슭에 영체를 세운 고연수는 고혜진의 말이 잊혀지지 않았다. 비록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보낸 고연수는 바람을 쐬러 막사 바깥으로 나갔다.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주위를 돌아보는데 서쪽 산등성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형체가 어른거렸다. 고연수가 정신을 가다듬고 자세히 보니 당나라 군사들이 산길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고연수는 적의 계략에 빠졌음을 깨닫고 황급히 막사로 돌아와서 수하 장군들을 불러모았다. 고연수가 다급하게 말했다. 지금 저 서쪽 산등성에 당군이 매복하고 있어. 과히 많은 수는 아닌 듯하니 우리가 선수를 쳐서 공격을 합시다. 고연수의 지시에 따라 고혜진이 휘하 군사들을 이끌고 산길을 따라 서쪽 산등성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이는 당군이 던진 미끼에 불과했다. 고혜진의 군대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갑자기 북쪽 협곡에서 당군들이 튀어나오더니 고구려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를 본 고연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군사를 나누어 맞붙어 싸우고 있자니 이번엔 북쪽 산 위에 있던 당나라 군사들이 북을 치며 달려 내려왔다. 어느새 사방에는 수요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수한 깃발이 휘날렸다. 고구려 군사들은 수많은 당나라 깃발을 보고 겁을 먹었다. 여기저기서 북소리가 우렁차게 울렸다. 당군의 함성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고구려 군사들은 수십만의 당군에 포위된 것이라고 착각했다. 전의를 상실한 고구려 군사들은 당군과 맞서 싸울 생각을 버리고 산 아래로 도망쳤다. 하지만 산 아래에도 당군들이 득실거리고 있었다. 고연수의 부대는 악전곡기 끝에 강가에 도달했다. 그런데 당군이 어느새 다리를 점령하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당태종의 명을 받고 진작부터 기다리고 있던 왕군학의 군대였다. 더 이상 달아날 곳이 없어진 고구려 군사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당군에게 덤벼들었다. 고구려 군사들이 야차처럼 달려드니 험악한 기세에 눌린 당군들이 물러서기 시작했다. 고연수는 살 길이 보이는 것 같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이는 성급한 낙관이었다. 갑자기 장손무기가 이끄는 일만의 기병이 나타나더니 왕군학의 군대와 합세해서 고구려군의 진로를 막았다. 고연수는 장손무기의 군대까지 합세하여 더욱 막강해진 당군과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말머리를 돌려 왔던 길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 역시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산 위에서 뒤를 추격해온 당군들이 이미 지척에 육박하고 있었다. 앞뒤로 막힌 상태에서 고연수가 택할 수 있는 길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뿐이었다. 고구려군은 죽을 힘을 다해 당군과 싸웠다. 그렇게 약 10,0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끝에 고연수는 간신히 산기슭으로 올라가 산을 등지고 진을 쳤다. 주위를 살피니 당군들이 새카맣게 몰려들고 있었다. 한편 원영진 장군은 4만 기병을 이끌고 호탕탕 벌판으로 나갔다. 과연 고정희의 예측대로 길목에 당군이 새까맣게 깔려 있었다. 멀리서 휘날리는 깃발을 보니 당장 양홍예의 군사들이었다. 원영진의 진격 명령이 떨어지자 4만의 고구려 기병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당군을 향해 돌격했다. 양홍예의 군사들은 고구려 기병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 그들은 대부분 농민 출신의 보병인데 비해 원영진의 군사들은 고도로 훈련된 일당백의 기병이었다. 전투가 개시된 지 1시간도 채 못 돼서 원영진의 군대는 당군을 1만 이상이나 척살했다. 당군이 계속 쓰러져 나갔지만 양홍예는 후퇴를 명할 수 없었다.
만약 여기서 물러나면 고구려 군사들은 곧장 산기슭으로 올라가서 고현수의 군과 합류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산에 있는 당태종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양홍야가 고민하는 사이 당군들은 또 무수히 죽어나갔다. 이때 누성달이 이끄는 일만의 말갈 기병은 치열한 싸움터를 우회해서 고현수가 진을 치고 있는 산기슭으로 달렸다. 서남쪽 언덕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장손무기는 왕군악에게 명예 보병을 거느리고 고구려군을 맡게 했다. 말갈 기병들은 말에 배에 박차를 가하며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러나 가까운 거리에 있던 당군이 더 빨랐다. 당군이 강을 건너서 다리를 가로막고 포진한 후에야 누성달이 이끄는 말갈 기병이 강가에 도착했던 것이다. 누성달이 당의 진영을 살피니 어리석게도 군사의 수요만 믿고 강을 등진 채 진을 치고 있었다. 누성달은 군사들에게 당군과 거리를 두고 화살을 쏘랍니다. 강물을 등지고 있어 뒤로 물러날 수 없었던 당군들은 고구려군의 화살을 고스란히 받아야만 했다. 당의 군사들이 화살을 피하기 위해 발판질까지 당군의 대열은 일시에 무너져 내렸다. 누성달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병들을 이끌고 당진영으로 쇄도해들었다. 말갈 기병들의 무서운 기세에 놀란 당군들은 건비백산에서 다리 쪽으로 당하게 됐다. 수많은 당군이 한꺼번에 건너려고 하니 다리가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다. 다리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 위에 올라서 있던 당의 군사들은 물에 빠져 대부분 먹었습니다. 말갈 기병들은 말을 자유자재로 모이면서 미처 강을 건너지 못한 당군들을 찌르고 비었다. 한시경이 지나자 별파는 온통 당군의 시체로 추격했다. 이때 왕군악은 헤엄을 쳐서 강을 건너 간신히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그의 군대는 전멸하다시피 했다. 장손무기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내려가 강가에 진을 쳤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고구려군이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해야 했다. 다리가 끊긴 데다가 장손무기의 군대까지 몰려오자 누성달은 강을 건너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누성달이 군사를 물려 진을 치자 장손무기는 당태종에게 전령을 보내 왕군악의 참패를 보고했다. 이를 듣고 격분한 당태종은 주위에 모인 장군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네, 말갈놈들을 잡으면 산채로 묻으리라. 당장들은 당태종이 내뿜는 도끼에 모골이 송연했다. 멀리서 전투 광경을 지켜보던 고정이는 북을 올려 온영진 장군의 군사들을 뒤로 물려 쉬게 한 후에 남쪽에 포진해 있던 계구 장군의 병차부대를 출동시켰다. 두 마리의 준마가 끄는 고구려의 병차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당군을 향해 달려나갔다. 병차에 탄 국노수들은 고구려 기병과 싸우느라 지친 당군들을 향해 쇠뇌와 각궁을 쏘아댔다. 벌떼같이 달려드는 고구려 병차들의 공격에 당군은 속수무책이었다. 병차를 피하다 보니 배우가 흐트러지면서 병차에 탄 군수들의 공격에 노출됐다. 당군들은 화살에 맞아 죽거나 수레바퀴에 치여 비참하게 죽었다.
고정희는 광활한 벌판에서 벌어지는 전투 광경을 보며 다음 작전을 구상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부장 방강이 아뢰었다. 장군, 강을 건너서 당군을 격파하면 고여서 장군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정희는 전방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묵묵부답이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사이 우리 선봉대는 죽음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방강이 애가 타서 제쳐가자 고정희는 그제야 그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난들 그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겠는가? 하지만 이미 그들은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네. 무리해서 강을 건너봤자 그들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전군이 위험에 빠질 수 있네. 그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전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네. 방강이 침통한 어조로 되물었다. 진정 포기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모두가 고연수가 나의 명령을 어기고 멋대로 진격했기 때문이네. 설사 많은 희생을 치르고 그들을 구출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남네. 군법에 따라 죄를 물으면 고연수와 고혜진 두 욕살은 참수를 면할 수 없네. 허나 그들은 남부와 북부 귀족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태왕의 총애 또한 남다르네. 이들을 처단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대망리지까지 원망을 듣게 될 것이네. 그러니 함부로 그들을 참수할 수도 없네. 차라리 그들이 당군과 싸우다가 명예롭게 죽도록 놔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네. 그렇게 해야 우리 고구려군의 기강도 바로 서지를 않겠는가. 방강은 고정희의 내심을 알고 입을 다물었다. 고연수는 언덕에서 혼전이 벌어지고 있는 강 건너 벌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구려군이 당군을 몰아붙이자 고연수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다. 고정의 장군이 당군들을 물리치고 있으니 조만간 우리를 구하러 오겠구나. 그런데 해가 기울 무렵이 되자 고연수의 낙관은 낙담으로 바뀌었다. 평야에서 혼전을 벌이던 고구려 군사들이 싸움을 멈추고 물러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당군이 포위망을 점점 좁히는 상황에서 군사를 돌린다는 것은 자신들을 버린다는 뜻이었다. 고연수는 당장 고혜진을 불렀다. 그는 군사를 이끌고 산으로 올라갔다가 당태종의 군대에게 기습을 받고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돌아와 있었던 것이다. 고정의 장군이 우리를 버린 듯하오. 고연수가 탄식을 하자 고혜진도 착잡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대장군께서 우리에게 몹시도 진노하고 계신 듯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연수는 한참 고민하다가 힘겹게 말했다. 당군에게 항복하는 것이 어떻겠소? 고혜진은 기겁을 하며 대답했다. 내 한 목숨 살리자고 비겁하게 나라를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히 죽는 길을 택하겠소. 고혜진이 이렇게 말하니 고연수도 어쩔 수 없었다. 이튿날 아침 고연수는 군사를 점거했다. 선봉대는 이제 겨우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군사를 사열하고 고연수는 일장 연설을 했다. 지금 우리는 당나라 군사들에게 포위되어 있다. 우리가 살 길은 산 아래로 치고 내려가 강을 건너 본진에 합류하는 것이다. 만일 강을 건널 수 있다면 살겠지만 강을 건너지 못하면 죽는다. 생과 사는 모두 여러분이 하기에 달렸다. 당군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앞길을 막는 놈들은 가차 없이 창칼로 쓰러뜨려라. 군사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산깃을 아래로 내려갔다. 막판에 몰린 고려 군사들은 용맹스러웠다. 죽기 살기로 찌르고 베면서 강가로 나아가니 당군들은 겁을 먹고 비켜났다. 마지막 남은 고구려 군사들이 막 진영을 떠나려 할 때 갑자기 포성이 울리더니 좌우협곡에 매복해 있던 당태종의 군대가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왔다. 갑작스럽게 출현한 당태종의 군사들 때문에 고연수 군대의 대열이 두 동강이 났다. 당군은 고구려 군사들이 숨을 돌릴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였다.
곳곳에서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졌다. 고구려 군사들은 본신의 힘을 다해 싸웠지만 포위당한 상태에서 당의 대군을 극복할 수 없었다. 양군 모두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운데 고연수와 고혜진은 군사 6,800명과 함께 당군의 포로가 되었다. 이 속에는 말갈병 3,300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안시성 동남쪽에 위치한 야산에서 벌어진 전투로 일명 주필산 전투로 불린다. 당태종은 포로로 잡힌 고연수와 고혜진을 달래어 당군으로 편입시켰다. 그리고 자신이 공언했던 대로 구덩이를 파고 말갈병 3,300명을 모두 생매장시켰다. 출연 박상일, 이완호, 정기항, 이종구, 탁원재, 이윤선, 권영훈, 문관일, 박영화, 이성훈, 김명수.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85부 주필산 전투편이었습니다.